네, 29번부터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된 글은 이춘풍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문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혹시 문제 중에 보기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기에서 작품 감상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면 이를 참고 삼아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2번에 보기를 먼저 살펴보고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서사가 중심이 된다. 춘풍은 가장이지만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목이 이춘풍전인데요. 이 주인공인 춘풍이 지금 경제관념도 없고 현실적 쾌락만 추구하고 문제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춘풍 아내는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도 면밀하게 목적을 달성한다. 반면에 춘풍의 아내는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어떤 행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두 인물의 대비되는 특징으로 인해 두 인물이 대비되겠죠. 무능한 가장의 모습과 주체적인 아내의 역할 및 능력이 부각된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서 두드러지는 점은 무능한 가장의 모습 그리고 주체적인 아내의 역할과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고전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전소설은 우리가 보통 남성 중심의 사회를 다룬 작품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남자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자는 좀 더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인물 유형을 나타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소설인 경우가 많고 이 작품도 역시나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는 측면 하나와 또 진취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선 후기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를 통해서 이런 실마리를 얻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인물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는데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일한 인물을 부르는 호칭이 그때그때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인물이 되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데 예를 들면 뭐 이름으로 불릴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위로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잘 따라가면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대신에 지금 이 지칭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 한번 살펴보죠. 자, 춘풍 아내 곁에 앉아 하는 말이 춘풍의 아내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마오마오 그리마오 청루미색 좋아마오. 자, 청루미색은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기생집의 아름다운 기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청루가 기생집을 의미할 것이고 미색이 아름다운 기녀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자, 청루미색을 좋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생집과 예쁜 여인을 좋아하지 말아라. 자고로 이런 사람이 어찌 망하지 않을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소. 미나리꼴 박화진이라는 이는 청루미색 즐기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었고 남산 밑에 사는 이패두는 소년 시절 부자였으나 주색에 빠져 다니다가 늙어서는 상거지가 됐고 모시전골 김부자는 술 잘 먹기 유명하여 누룩장수 도망을 다니기로 장안의 유명터니 수만금을 다 없애고 끝내 똥장수가 되었다니 이것으로 두고 볼지라도 청루잡기 잡된 마음 부디부디 좋아마소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3명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죠. 박화진이라는 사람, 이패두라는 사람, 그리고 김부자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어떤 여인을 탐하거나 아니면은 술을 좋아하다가 굶어 죽거나 상거지가 되거나 똥장수가 된 이렇게 말년이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니 당신도 청루 잡기 잡된 마음을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춘풍이 대답하되 이 작품의 제목이 이춘풍전이기 때문에 이 춘풍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네 내 말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다 하되
이 앞집 매갈쇠는 한 잔 술도 못 먹어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비유곡의 이도명은 50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으되 남의 집만 평생 살고 탁골 사는 먹돌이는 투전 잡기 몰랐으되 수천금 다 없애고 나중에는 굶어 죽었으니 이런 일을 두고 볼지라도 주색 잡기 안 한다고 잘 사는 바 없느니라. 자, 주색 잡기의 뜻이 아래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주색 잡기는 술과 여자와 노름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술과 여자와 노름은 다 우리가 위험한 요소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하게 빠지면 위험한 요소들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주색잡기라고 하는데, 지금 춘풍이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나 사례를 들어서 매갈생, 이도명, 먹돌이는 주색잡기에 빠지지도 않았는데도 돈도 못 모았고 남의 집에서 살았고 굶어 죽었다고 하니까 주색잡기를 안 한다고 해서 다 또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아내의 말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또 술 잘 먹던 이태백은 호사스런 술잔으로 매일 장취 놀았으되 한리막사를 다 지냈고, 투전에 으뜸인 원두표는 잡기를 방탕이하여 소년부터 유명했으나 나중에 잘 되어서 정승볕을 하였으니 이로두고 볼진대 주색잡기 좋아하기는 장부에 할 바라. 나도 이리 논일다가 나중에 일품정승되어 후세에 전하리라 라고 또 다른 사례 두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냐면 술을 좋아하고 또 잡기를 좋아했었던 인물들이 나중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장부의 도리니 나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내의 말을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공남용 일삼으니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자, 이 춘풍의 행동을 보면 수틀리면 막 때리고요. 전곡도 남용합니다. 전곡은 지금 한자는 안 나왔지만 맥락상 동과 곡식을 아울러서 일컫는 것 같아요.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 말고 슬퍼 마소. 내 마음에 자책하여 가끔 말하기를 오늘의 옳음과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노라고 한다오. 지난 일은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 어이하여 살잔 말인고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기나니 마음대로 치산하여 의식이 염려 없게 하여 주오. 자, 이번에 춘풍이 하는 말을 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저렇게 노니까 집안의 모습이 이제 볼 것도 없죠. 그랬더니 갑자기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가난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내가 집안의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누구에게? 아내에게. 당신에게 맡길 테니 마음대로 해서 나 좀 걱정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보면 앞에 보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춘풍은 경제관념도 없고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의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춘풍 아내가 이른 말이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 중에 다 들이밀고, 아까 우리 청루 미색의 뜻이 기생집의 아름다운 기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청루는 아마 기생집 을 뜻할 텐데, 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많은 돈을 그렇게 기생집에 다 들이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 지경은 어떤 지경이죠? 집안의 모습이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하게 된 상태. 이후에는 앞으로는 더욱 근심이 많을 것이니 약간 돈량이나 있다 한들 그 무엇이 남겠소. 앞으로는 더욱 근심이 많아질 거다.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하는 말이 나를 별로 못 믿겠거든 이후로는 나 주색 잡기 안 하기로 결단하는 각서를 써서 줌세. 앞으로는 안 한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중략 부분 줄거리 봅시다. 춘풍 아내가 열심히 품을 팔아 집안을 일으키자 역시나 진취적인 여성. 춘풍은 다시 교만해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된다. 여러분, 호조는 조선시대 때 관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돈 2,000냥을 빌려가지고 평양으로 장사를 갑니다. 춘풍이 평양에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장사는 하지 않고 재물을 모두 탕진한 채 추월의 하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춘풍의 아내가 통곡한다. 역시나 춘풍은 평양에 가서도 본인이 하던 행동을 버리지 못했네요. 이리 한참 울다가 도로 풀고 생각하되 우리 가장 경성으로 데려다가 호조 돈 2,000냥을 한 푼 없이 다 갚은 후에
의식염려 아니하고 부부들이 활악하여 백년 동락하여 보자 평생의 한이로다. 자, 그렇게 미운 남편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빌렸던 2,000냥도 다 갚고 부부가 화합하게 활악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마침 그때 김승지 댁이 있으되, 김승지 댁이라는 집이 있었나 봐요. 승지는 이미 죽고 맞자제가 문장을 잘해 소년급제하여 한리목당 다 지내고 도승지를 지낸 고로. 자, 이 집안에 맞자제가 무슨 직책을 지냈냐면 도승지를 지냈다고 했어요. 자, 작년에 평양감사 2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감사하려고 도모한단 말을 서한편에 들었겄다. 승지댁이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공록을 타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그 댁에 노부인 있다는 말을 듣고 바느질 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후원별당 기쁜 곳에 도승지의 모부인이 누웠는데 형편이 가난키로 식사도 부족하고 의복도 초췌하다. 춘풍 안에 생각하되 이 댁에 붙어서 우리 가장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도 할까? 자, 바느질 품을 얻으려고 간 김승지 댁에서 춘풍의 아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이 집에 내가 좀 붙어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우리 남편도 좀 살려내고 그 나쁜 기생인 추월에게도 한번 복수해볼까? 하고 바느질 길쌈 힘써 일해 얻은 돈양 다 들여서 승지댁 노부인에게 아침 저녁으로 진지도 올리고 노부인께 만난 차담상을 특별히 간간히 차려드리거늘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하며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길쌈은요, 우리가 실을 내어서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실을 내어서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다 길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담상이라는 거는 손님 대접하려고 내놓은 다과 같은 것 차린 상을 차담상이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그 노부인이 감사해하며 이 은혜를 어찌할꼬 주야로 유념하니, 주야 낮과 밤으로 마음을 쓰니 하루는 춘풍에 쳐들어 이르는 말이, 내 들으니 네가 집안이 기울어서 바느질 품으로 산다 하던데 너희 집도 넉넉지 않다고 하던데. 바느질 품으로 산다는 건 바느질 할 거리를 얻어다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차담상을 차려 때때로 들여오니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 내가 참 너가 주어서 고맙기는 한데 마음이 좀 불편하다. 춘풍 안에 여쭈되 소녀가 혼자 먹기 어렵기로 마누라님 전에 드렸는데 칭찬을 받사오니 오히려 감사하여이다.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자, 이때 대부인이 바로 누구겠어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김승지 댁 노부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물이 지칭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춘풍의 철을 못내 기특히 생각하더라. 하루는 도승지가 대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쭈되, 그러면 여러분 이 도승지는 누구겠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김승지 댁에 있었던 그 맞자제. 네. 자, 도승지가 대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쭈되 요사이는 어머님 기후가 좋으신지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옵니다. 대부임 하는 말씀이 기특한 일 보았도다. 앞집 춘풍의 지엄이가 좋은 차담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 나고 정성에 감격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은 춘풍의 지엄이 덕분이다. 춘풍의 처 덕분이다.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귀하게 보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천만에로 김승지가 평양감사가 되었구나. 드디어 평양감사가 됩니다. 춘풍 안에 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쭈되 승지대감 평양감사하였사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부인이 이른 말이, 이때 부인은 누구겠어요? 네, 노부인이요. 나도 평양으로 내려갈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하니 춘풍 안에 여쭈되 소녀는 고사하옵고 저는 말고요. 오라비가 있사오니 그 오라비를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 비장은 밑에 뜻 나오죠? 감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는 무관 벼슬이에요. 그러니 저는 말고 저희 오라비를 같이 좀 데려가 주십시오. 대부인이 이른 말이 네 청이야 아니 듣겠느냐 그리하라 허락하고 감사에게 그 말을 하니, 자, 이때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누구겠어요? 아까 도승지가 바로 평양감사가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도승지가 바로 김승지랑 또 같은 인물이겠죠. 그래서 이때 감사는 김승지.
이자 도승지. 감사도 허락하고 회계 비장하라. 비장 중에서도 회계 비장을 하라. 하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춘풍의 아내 없던 오라비를 보낼 손가. 알고 봤더니요. 사실 춘풍의 아내에게 오라버니는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자기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복 벗어놓고 남자 의복 치장한다. 자, 알고 봤더니 본인이 남자 행세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수를 쓴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 춘풍은 호조 돈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중략 줄거리 부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내의 만류에도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춘풍 아내는 바느질 품을 팔며 생계를 이었다. 자, 그 춘풍이 떠난 뒤로 이 춘풍 아내가 바느질 품을 팔았다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오른쪽 페이지의 좀 윗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바느질 길상 힘써 일에 얻은 돈량을 다 들여서 승직된 노부인에게 밥상 올리고 차담성 올린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춘풍 아내가 지금 바느질 품과 길쌈을 통해서 생계를 잇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춘풍 아내는 춘풍의 잘못에도 가정의 화목을 바라고 있다. 자, 춘풍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주색 잡기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려서 평양으로 장사까지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소식까지 들은 상태에서도 춘풍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남편이 빌린 돈 2,000냥을 다 갚은 다음에 우리 둘이 좀 활락하여 백년동락하여 보자. 화목하게 좀 지내고 싶다라고 말했으니 3번 선지도 적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도승지는 평양 감사직을 연이어 2번 맡게 되었다. 자, 이 도승지는요, 올해 평양 감사가 됩니다. 이게 보면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김승지가 평양 감사가 되는데, 작년에도 노력은 하긴 했었나 봐요. 그런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작년에 평양 감사 두 번째 물망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후보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평양 감사하려고 도모한다고 했으니 올해 평양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렇게 평양 감사가 됐다고 했으니 2년 연속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작년까지는 2번째 물망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대부인은 도승지에게 춘풍 아내의 정성을 칭찬하였다. 이 부분은 도승지가 와서 대부인에게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야기하죠. 기특한 일 보았도다. 앞집 춘풍의 지엄이가 좋은 차담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나고 정성에 감격하는구나. 이게 바로 그 춘풍의 철을 칭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A는 첫 부분에 춘풍 아내가 3명의 일화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색잡기에 빠져서 다 말년이 안 좋았다. 그러니 이렇게 청루미색을 좋아하지 말아라고 설득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B 부분은 춘풍이 그런데 주색 잡기 안 해도 이렇게 못 산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반박하는 부분과 주색 잡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벼슬을 얻었던 인물이 있었어 라고 제시한 부분이 우리가 B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번에 A는 권위를 내세워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A는 춘풍의 아내가 한 말이고 B는 춘풍이 한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A에서 아내가 권위를 내세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위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 당위성의 뜻은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
를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성질을 당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위를 내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고, B는 상대의 주장을 수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아내의 말을 수용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은 더 그런 주색 잡기를 탐하겠다라고 표현했으니 적절하지 않겠죠? 3번, A는 B의 내용을 예측하여 반박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말할 내용을 예측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박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4번에 B는 A와 A의 반례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반례라는 건 여러분 아마 반대되는 사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내가 말한 것에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 나는 그러니까 할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부분. 아내는 주색잡기를 탐했던 인물들이 다 마지막에 안 좋았음을 언급했지만, 춘풍은 주색잡기를 탐하지 않았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색을 탐했어도 술과 잡기에 능했어도 잘 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반례를 들어서 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A와 B는 모두 영웅의 행적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인물이 제시되긴 했지만 그 인물들을 영웅이라고 볼만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1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억 부분을 보면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빌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 부분은 춘풍이 한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앞으로의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니은 부분 살펴보면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 중에 다 들이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더 근심이 많을 거다.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될 거다. 염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3번 선지. 상대방의 호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자, 디귿을 살펴보면 대부인이 이 춘풍의 처에게 내가 들으니까 너네 집안이 기울어서 너희 집도 가난하다고 하던데 날마다 차담상을 차려서 들여오니까 내가 먹기는 좋은데 좀 불안해. 이 불안하다는 게 바로 좀 부담스러워 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을. 상대의 처지를 고려해 동행을 권유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리을 한번 살펴보면 리을 부분이 나도 평양으로 가겠으니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춘풍의 처의 입장을 지금 대부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춘풍이 평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가서 동행을 권유하면서 너도 가서 한번 춘풍을 찾아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자, 미음. 신의를 바탕으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신의는 우리가 믿을 신자는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서 신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요청을 수락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음을 보면 대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 청이야 내가 안 듣겠냐. 그렇게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번도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3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춘풍이 가난을 불평하며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에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자, 앞부분에서 춘풍이 자신의 잘못을 갑자기 뉘우치면서 나 가난해서 못 살겠다. 집안의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산이 탕진되고 집안이 많이 무너졌는데 나머지 일은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춘풍이 전곡을 남용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것에서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정곡, 돈과 곡식을 마음껏 써버리고 또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겠네요. 자, 3번. 춘풍 아내가 사환에게 정보를 얻고 김승지댁 대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주도 면밀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지금 이 춘풍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사환에게 이렇게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올해 평양 감사하려고 도모한다는 말을 사환편에 들었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집안에 이 맞자제가 나중에 평양 감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댁에 한번 붙어볼까? 라고 마음먹는 장면은 주도 면밀하게 이 집안에 접근하는 그 춘풍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선지. 춘풍 아내가 춘풍을 구하기 위해 비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남장을 하는 것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군. 지금 춘풍 아내가 그 평양 감사가 된 그 김승지를 따라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 비장의 신분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장의 신분으로, 즉 남자의 신분으로 가려고 오라비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자기가 가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남장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춘풍을 구하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춘풍을 데려오고자 하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춘풍이 각서를 쓰고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리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춘풍이 여러분 각서 쓴 부분은 기억나나요? 이 앞부분에서 하도 아내가 이제 본인에게 걱정하는 투가 있었고 실제로 본인 때문에 또 집안의 모습이 어려워지니까 나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주색 잡기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각서를 쓰겠다는 말이 신분 상승을 의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리는 것도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나중에 비장의 지위를 얻게 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보다는 평양에 가기 위한 어떤 의도, 평양에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네요.